여보세요? 성윤아. 아까 왜 전화했냐면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창업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맥형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벌써 세 번째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있는 사례를 그대로 문제로 만들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보기들을 하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과정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고 시행착오를 창업할 때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는 기출문제집이 뭐 이렇게 두껍게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세 번째 실제 사례로 풀어보는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중 매출이 떨어지는 고깃집에서 투자 없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은? 중요한 거는 고깃집인데 아이템은 고깃집이에요. 투자 없이. 참 어렵죠. 투자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올리지 못하는 게 뭐 어디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이 떨어지는 거, 추락하는 거 날개 없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잘 될 때 더 잘 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꾸준히 좋은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은 최선책일 수 있습니다. 자, 투자 없이 참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매출을 긍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이에요. 이건 본명 아닙니다. 김대창 씨는 인천에서 소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갈비집. 자, 여기서 한번 찝어볼까요? 소갈비, 돼지갈비 있죠? 유사한 걸로는 이 아이템에 따라서 특성이 또 나뉘기도 합니다. 돼지갈비 어떠나요? 가족끼리 먹습니다. 가족 단위로 와서 외식으로 먹는 거죠. 회식이 아닌 외식입니다. 우리 언제 외식하나요? 가족들 부모님 모시고 주말에 하죠. 주말에. 그러면은 주말에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 가면 갈비집 괜찮습니다. 대신 외식으로 한두 명이 와서 먹는 게 아닌 4명, 5명, 6명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어때야 하나요? 매장 평수가 커야죠. 넓어야죠. 이런 약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소갈비집은 어느 정도 술을 좀 겸하면서 선술집 느낌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자, 임대 조건 한번 살펴볼까요? 1층에 30평인 이곳은 월세가 무섭습니다. 500만 원이라고 하네요. 500만 원. 일단은 고정비가 높으면 리스크가 큽니다. 매출이 떨어질 때는 인건비를 줄이고 내가 재료 안 쓰면은 재료비 안 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월세는 무조건 잘 되든 안 되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월세가 높은 데가 이번에 코로나 타격도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진짜 영세한 업체들만 전체 70%만 지원을 했지만 사실 30%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은 다 월세가 엄청 높은 데서 장사하시는데 이런 데는 또 건물주들이 월세도 인하를 잘 안 해줍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는 정말 임대료가 비싼 매장들은 더 힘들었다는 거. 메뉴 한번 살펴볼까요? 메뉴는 소갈비, 생갈비, 살치살, 껍데기, 갈매기살, 삼겹살, 오겹살, 그냥 고기는 다 팔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딱 이걸 봐도 무언가 주력하는 것 같은 전문점 느낌이 없습니다. 어쨌든 2년 전 매출, 운영하신 지는 2년 됐네요. 업력이 6천까지 찍었어요. 이때는 그래도 수익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6천을 찍었다라는 거에 또 다른 의미 해석은 6천 정도의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주변에서 고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요 점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 이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월 1200까지 매출이 심각한 수준. 그냥 딱 보면 계산법도 나오죠. 이게 5000 이상 돼야죠. 500이면 고정비 10%를 일단 맞춰놓고 간다. 그래서 매출을 올릴수록 고정비는 낮아지고 나머지는 다 수익으로 붙는다. 근데 5000이 아닌 1200 찍었으면은 여긴 장부 안 봐도 심각한 그런 적자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직장 생활만 하셨던 김대창 씨, 첫 창업으로 경험도 없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으시다면서 일요일 저녁, 어제입니다. 어제.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어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오늘 또 바로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 더 좋은 내용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김대창 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맥형과 문자로 대화 중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것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진짜 마음에 걸려서 맥형이 이날 저녁 10시에 바로 한 5, 6시 정도에 저희가 문자를 주고받다가 좀 약간 상황이 심각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떨림음이 맥형이 느껴져가지고 10시에 맥형 지인, 고기 전문가를 한 명 또 어렵게 섭외 모시고 찾아갔습니다. 김대창 씨를.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도 외식업 하면서 1일비 하잖아요. 외식업 하는 사람들 똥 개도 안 먹는다고. 왜냐하면
오늘 잘 되면은 내일 당장 건물 살 것 같고, 내일 안 되면 당장 모레 내가 파산할 것 같고, 이런 심정을 겪으면서 일희일비를 늘 하다 보니까 장이 썩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싼 똥이 더러우니까 개도 안 먹는다는 이런 속담에 비유해서 또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어쨌든 뭐 맥형도 이런 생각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뭐 항상 하죠. 하지만 이걸 극복하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외식업 하시는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김대창 씨가 알바 한 명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에는 평균 두세 팀 정도 봤는데, 쉬는 날 없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적자 폭 매출은 안 오르고 커지다 보니까 시야가 상당히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정말 의욕은 어느 정도 있으셨는데, 젊으시기 때문에 저하고 또 동갑이세요. 젊으신데 의욕이 있으신데 그래도 주변에 물어볼 사람 없고 내가 경험한 게 적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표류하는 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보고 제가 제안 들었습니다. 제안 드린 게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반찬 구성. 일단 한상 차림을 차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맛도 보고 구성도 보고 해야지 무언가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찬 구성을 봤는데 반찬이 되게 조촐했어요. 콩나물, 그리고 김치, 깻잎 무침, 어떻게 보면 한 3찬이죠. 근데 명색이 소갈비 파는데 3찬 너무 조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들이 2년 전에 찾아왔을 때 뭐 항상 했던 이야기는 가격이 비싸다. 다시 말해서 고깃집의 고기는 고기의 양과 질과 가격, 그람으로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구성을 포함한 그람당 가격을 보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러면은 당연히 비싸다 한 거는 고기의 양도 적을 뿐더러 이 구성 자체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맥형은 반찬 구성을 어울리는 구성으로 바꾸세요. 대신 포인트 있습니다. 바꿀 때 그냥 구성 좋은 반찬만 바꾸느냐? 아닙니다. 반찬에 그릇도 바꾸라고 어드바이스 했습니다. 왜냐면은 검정색 식기에 나오는데 뭐 식기의 색깔이 중요한 것보다 소비자들한테 나 이렇게 바꿨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무언가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빠른 게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들어가나요, 그릇? 아닙니다. 이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릇 바꾸면서 반찬 구성을 바꾸어라. 그래서 고기 전문가 그 형님께 반찬을 좀 배워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요즘 공산품 반찬 맛있게 나오거든요. 직접 만드는 것보다 가격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훨씬 편리하고 실용적입니다. 그러니까는 거래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찬 구성을 변경하라는 거, 이거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자, 두 번째, 거래처 변경. 거래처 변경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소갈비가 200g에 얼마에 팔았냐면 15,000원에 팔았대요. 근데 지금은 150g에 얼마에 파냐면 9,900원에 팝니다. 소비자들이 이때도 느끼는 감정은 비싸다. 갈비대가 같이 나오는데 말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비주얼 자체가 되게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친구가 똑같은 매장을 했는데 친구 소개로 이 매장 또한 똑같이 만들어서 하게 돼서 그 업체를 공급받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그 친구는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혼자 그 거래처를 사용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받는 매입가 자체도 비쌀 뿐더러 고기의 양, 퀄리티 자체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처를 제가 뭐 프랜차이즈 하는 대표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편리하게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한번 그거를 부탁해가지고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변경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디에 거래처를 물어봐야 될지도 전혀 모르고 표류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래처 변경하면 원유기 변경되고 단가도 변경되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출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2번 거래처 변경 맞는 방법이고요. 3번 주력 메뉴 변경. 저는 가장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거 소갈비집 말고요, 돼지갈비집 하시죠. 그러니까는 점심 메뉴를 팔고 있는데 점심 메뉴에 막 비빔밥부터 다양한 장르의 메뉴를 팔고 계시는데 일단 전문점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장사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점심 장사가. 그래서 주력 메뉴를 좀 돼지갈비로 바꾸면 점심에도 갈비탕을 팔면 어색하지 않고 전문적인 느낌을 이어갈 수 있고, 그래서 주력 메뉴를 변경하라고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점심 장사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점심 장사를 저는 3팀밖에 못 받으면은 오히려 고정비를 낮추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 늦은 시간 그 상권을 한 2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이 콩나물 국밥집부터 해가지고 점심에 먹을 수 있는 식당들, 밥집들이 많아요.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관공서도 있고 조그마한 오피스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장사 안 되는 곳이 아니에요.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간판도 못 바꾸고. 투자할 수 있으면 간판 바꿔야죠. 돼지갈비집으로 바꿔야죠. 점심 해야죠. 그리고 배달해야죠. 돼지갈비집에서 어떤 거 파나요? 어색하지 않게
돼지갈비를 이용한 도시락 팔 수 있고요. 그리고 돼지갈비찜을 팔 수 있고요. 다양한 메뉴들을 팔아서 점심, 저녁을 배달을 통해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연결고리를 잘 맞춰서 점심과 저녁이 어색한 메뉴로 구성되지 않고 연결고리가 잘 어우러지도록 해가지고 점심, 저녁 장사를 하고 주력 메뉴를 변경하고 쓸데없는 메뉴들 다 삭제하고 내가 주력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런 품목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대신 그러면은 또 바꿔야 되는 게 하나가 또 생기죠. 바로 메뉴판. 메뉴판이 너무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메뉴판은 어떻게 보면은 장사할 때 중요한 소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지 이쁘게 찍어서 가격이랑 잘 보이게 그렇게 해서 주력 메뉴 앞쪽으로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변하고 있다 알리고 배너 같은 거 설치해서 적정한 영업시간을 안내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11시 넘어서까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 11시가 넘은 시간에 6팀이 나가셨어요. 손님을 못 받으셨습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려고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전 느꼈어요. 아, 여기 늦게까지 해도 되는구나.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 사람들이 온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변화한 것들을 알려야 되는데 대신 이분께 꼭 얘기했습니다. 김대창 씨에게 영업시간 꼭 준수해 주세요. 영업시간 되게 중요하죠. 고객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힘들면은 열었다 닫았다 이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 있는 운영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도 일관성 있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죠. 일관성 없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화를 내요. 사람이 막 있다가 얘 또라이죠. 또라이. 근데 항상 화낼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어느 구간에서 일정하게 이 사람 또라이 아니에요. 이 사람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꼭 지킬 수 있으면은 그거의 약속을 배너를 통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딱 공지를 해가지고 있든 없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하나 있죠. 정답 나왔네요. 주류 무한리필. 주류 무한리필. 왜? 주류 무한리필하면 좋잖아.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면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자 맥형의 의도를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이벤트 하실 때 무조건 공짜 다 좋아할 것 같죠? 아니요. 고깃집이잖아요. 식사로 오잖아요. 고깃집은 예를 들어 돼지갈비, 소갈비를 판다면 2+1이나 1+1 내지는 고기 양을 늘려주거나 구성을 늘려주거나 그런 게 고기에 맞는 이벤트를 해줘야 됩니다. 술은요. 술집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 술집에서 해야지만 더 효과가 좋습니다. 고객의 심리를 잘 보시면 거기에 맞는 마케팅이 보여요. 술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술을 먹기 위해 이용하는데 술이 무한리필이고 싸다 그러면 얼마나 큰 혜택이 있습니까? 하지만 고깃집은 반대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 무한리필 한다고 해서 고기가 품질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비싼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 내 본질이 고객의 특성과 어떤 부분에 잘 맞는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해해보면 술집에서 이벤트를 하면은 술에다 해야 됩니까? 안주에다 해야 됩니까? 안주 할인하는 것보다 술 할인이 훨씬 효과가 좋죠. 고깃집에서 그러면은 고기에다가 할인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술에다가 할인해야 됩니까? 고기에다 할인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팔고 있는 주력이 그 주력을 먹기 위해 오는 사람들의 심리가 고기인지 술인지 이것들을 본질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이벤트 마케팅을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관련한 부분도 하나 더 집어주기 위해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주류 무한리필을 2,000원에 하고 계셨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노하우를 풀고 있는데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얻는 게 많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더 채워서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어떠셨나요? 앞으로 뭐 4번, 5번 더 많은 문제 풀어볼 건데 더 유익하게 더 다양한 장르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 만들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면은 안 풀리는 거 없습니다.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힘내고 포기하지 않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들이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꼭 맥형TV 시청자분들 강한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 모의고사 실전 문제 3번 문제까지 풀어준 맥형이었습니다. 빠이.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성윤아. 아까 왜 전화했냐면 나 어제 그 절망에 빠진 구독자분한테 갔다 왔잖아. 근데 이제 소갈비를 판단 말이야 여기서. 일단은 거래처도 어디를 써야 되는지도 이 사람이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장사도 처음 했는데 2년 동안 했어. 근데 원래는 한 6천까지 팔다가 지금은 1200까지 떨어진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고기랑 이렇게 머리 아프지 받는 걸 보니까 업체도 거기밖에 지금 없고 뭐 어디를 알아볼 공급 업체도 없고 그리고 갈비대도 되게 모양 없이 들어오고 좀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데 단가가 상당히 비싸.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되게 비싸. 근데 일단은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막 간판 바꾸고 뭐 그럴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도 장사하려고 하니까 니네가 그 나성갈비 브랜드에서 했던 돼지갈비 있잖아. 돼지갈비랑 갈비탕 이거를 좀 여기에 맞춰서 좀 공급을 해줄 수 있나? 해줘야지.
해야지. 힘들. 자영업자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런 문의들이 많이 오거든. 아, 오케이. 근데 우리는 뭐 본사 인력들이 다 개발해 놓은 거니까는 아, 할 수 있으면 해줘야지. 맥형이 하는데. 이 시도 나한테 다 비단이야. 이거 나중에 나한테 다 청구하는 거 아니지? 자영업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도 좋은 거고 또 자영업자들도 좋은 거고. 그러면 점심에 갈비탕 나가는데 좀 니네가 편리하게 되어 있지? 갈비하고 갈비탕하고 그리고 도시락까지 나갈 수 있게 직원을 보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래. 아, 우리 동갑이야. 근데 이 구독자가 어. 이거 보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문의 오면은 나성갈비 하라고 할게. 알았다. 알겠어. 고마워. 복 받을 거야. 수고하고 어이. 고생해. 보셨습니까? 도와준답니다. 진짜. 와. 내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어요. 일단은 구독자분한테 흔쾌히 도와준다고 하니까 주력 메뉴 바꾸고 또 편리하게 다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도 편하고 단가도 지금 받는 것보다 훨씬 낮아요. 저렴해요. 경쟁력 있다고 맥형이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움 받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